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일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이 나온 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야말로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면 된다. 대신 우리 국민의힘은 더 이상 촐랑거리지 말고 솔싹거리지 말고 당내 분란 일으키지 말고 단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말이죠,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 사과하기 전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얘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물론 말이죠, 지금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또 발의하겠다 그러면서 사과를 일부러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야당이야 뭐 의뢰 그러려니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여당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은 말이죠,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답니다. 뭘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는 것인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끝까지 보지 않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뭐 오줌 마려웠나? 아니, 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죠?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당대표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가 있었다.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당이 단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윤 정권의 정책을 법으로 위반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얘기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만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나온 이후에 직후에 바로 진정성 있는 진솔한 사과였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뭐 8일 날 뭔가를 내놓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뭔가를 내놓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또 소위 뭔가를 갖다가 공격할 거리를 찾아서 이제 공격을 하지 않겠느냐. 김건희 특검법은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특검법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그것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특검법이 아닙니까? 특검법.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특별검사를 임명할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때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명품백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때부터 계속해서 수사를 해왔건만 어쨌든 불기소 처분이 났고, 나머지는 지금 뚜렷한 범죄 정황이 없는데 뭘 갖고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냐? 특검은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정치적 공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하나의 그 고리로 걸어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김건희 여사는 타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 나서 김건희 특검법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겁니다. 대신에 제2부속실의 부속실장이 이제 임명이 됐고 제2부속실이 출범한다는 얘기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진솔하게 사과했다는 것이 뭐냐면, 어쨌든 지금 명태균이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네, 전화를 주고받았네 하니까 명태균이하고 어떤 관계고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의례적인 고마움의 표시였지 그것이 공천 개입이거나 누구를 공천주라는 말은 아니었다는 걸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당이라면 적어도 말이죠, 다른 어떤 뭐 뚜렷한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물적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믿어줘야 되는 거죠. 일단 믿고 신뢰하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한동훈은 믿지 않습니다. 일단 믿지 않습니다.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침묵하고 있답니다. 친한계 김종혁은 말이죠, 대통령 담화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친한계는 뭐 충격을 받았다, 고구마를 먹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뭐 중간에 뛰쳐나갔다, 그 다음에 뭐 뻥쳤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말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당은 말이죠. 남당이 아닙니다. 적어도 남당처럼 각방 쓰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끝까지 들어야죠. 당대표 아닙니까? 일반인들도 일반 국민들도 대통령 담화에 목소리를 기울이고 대통령께서도 2시간 20분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그 기자들의 하나하나의 질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강료들도 다 나와서 2시간 20분 동안 꼼짝없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대표는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말이죠. 당대표실에서 TV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건데 메모해 가면서 들어야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건 이런 거였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이 차이는 뭐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메모도 하고 구상도 하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의 담화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정리해서 이걸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는 이것이 바로 그 역량이 있는 그리고 또 아주 그 정치력 있는 당대표의 모습이죠. 적어도 이게 왜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되는 거냐면요.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침묵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긍정의 의미로도 보이지만 어떤 때는 이것이 부정의 의미로 해석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가 5가지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5가지의 요구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뭐 사과라든지 이런 거였고 특별 또 뭐 그 감찰관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쨌든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있다는 것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 사과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데 즉각이라는 말도 한동훈이가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어쨌든 그 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일단은 외국에 꼭 필요한 게 국빈 방문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단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것도 대폭 수용을 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과의 어떤 갈등 이런 걸 물었을 때 함께 잘해 나가겠다. 뭐 갈등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상당히 한동훈을 배려하는 듯한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도에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차후 또 대통령과 용산의 대통령실과 협조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이 구단이고 정치력이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대통령도 그 살려주고 나도 사는 그런 상생의 정치가 되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는 상생의 정치를 몰라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 죽자고 싸우는 정치만을 어디서 배웠는데 정치를 아주 그릇되게 배웠고 잘못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르시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야. 내가 옳고 나는 오류가 없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초보자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나띵인 자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불길한 거고 저런 사람이 당대표로 지금 올라갔다는 것이 우리 국힘의 어떤 불행이에요. 이상하게 국힘은 운이 없어요. 당대표 운이 계속 없잖아요. 어떻게 이준석이가 들어가가지고서 또 분탕 쳤죠? 그러다가 이준석 뒤에 김기현이 들어갔습니다만 김기현은 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동훈이가 들어가죠. 정말 개혁이 있고 어떤 개혁을 추진하고 그리고 뚝심 있고 그리고 실력과 이 강단을 모두 갖춘 이런 어떤 타풍 같은 사람이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것이 국힘의 어떤 그 한계 아닌가 그리고 운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도 말이죠. 이게 쿵짝쿵짝 당대표하고 이 당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면 야당이 뭐라고 그래도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야당이 뭐라는 건 원래 그러려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말이죠. 여당에서 자꾸 저러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얘기했잖아요. 국회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아니 국회에서 말이죠. 대통령을 존중한다면 100번이라도 가겠다. 그렇죠. 그럼 못 갈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야유하고 말이죠. 대통령이 가면 피켓이나 들고 말이죠. 또 악수하자 그러면 노룩 악수나 하고 그런 상태에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말이죠. 대통령이 안 갔어도 안 왔다고 그러는 것을 크게 지금 어필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국민들이 말이죠 안 갈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100% 잘한 것도 아니지만 민주당 니놈도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집은 이재명이 말이죠 법륜스님인가를 만나가지고서 윤석열 이거 잘못하고 있다 이제 끌어내릴 때가 됐다 나설 때가 됐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불교계에서 나서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법륜스님이 민주당도 잘한 거 없어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문 어리석은 이 질문을 하니까 현답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잠재워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 장애 집회를 한다 그래도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민주당 니들도 잘한 거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툴러 가지고서 또 뭔가 조금 국민의 눈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재명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네가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드리기를 했냐? 아니면 네가 더 도덕성으로도 우월하기를 하냐? 네가 정책적으로도 우월하기를 하냐? 그래 너는 그래 문재인 후계자라고 말하는데 문재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윤석열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럼 다시 문재인 시대로 돌아가자? 누가 그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동훈은 말이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침묵을 길게 하면 할수록 이거는 또 하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거리가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또 지금 뭐 문을 박차고 나가는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뭔가를 뭐 심사숙고를 해가지고서 뭘 또 뭐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한동훈 저것도 뭐 무슨 사고를 치나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당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자꾸 그러다가는 한동훈 당신이 끌려 내려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TV입니다.